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7% 상승해서 끝났죠. 10만 원에 거의 뭐 안착했다고 보는 게 맞죠. 자,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뭐 고가에서 8월 달부터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확인해야 됐었겠죠. 엔비디아의 실적을.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가파르다. 조금 있으면 또 따블이 터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이런 종목들을 잡고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증입니다. 인증. 하도 요즘에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조회를 누르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치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고, 그 당시에 그쵸, 한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내 계좌 수익률은 131%입니다. 두 배를 넘어섰어요. 한 두 달 동안. 그때 당시에 그 시장의 등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종목별로는 강한 종목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는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10조 가까이 되니까 한 5조 정도가 올라온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제가 뭘 하느냐,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브리봇이 먼저 나오는데, 에브리봇도 제가 2월 초에 매매한 내용이 정확하게 찍혀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3일 걸렸죠. 몇 프로? 47%.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저가에 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쵸?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이 가능하다. 그쵸?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데, 원래 오늘은 제가 5개를 했어요. 어저께도 5개를 했어요. 원래 제가 이거 3종목 이상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종목 관련돼서,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너무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GST 같은 거 어저께도 엄청 좋았고요. 사피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양은 2차 전지긴 한데 어저께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AD 테크놀로지 코리아 FT는 반도체가 아니고, 여기 D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그쵸?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에브리봇은 뭐 이름에서 아실 수 있겠죠. 로봇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AD 테크.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도 5% 상승. 근데 2월 달에도 매매했어요. 11% 상승. 그쵸? 이 수익 보고 판 겁니다. 지금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코리아 FT 있는데, 이건 반도체는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월 초에 매수했죠. 어떤 종목? 신고가 종목. 몇 프로? 28%. 그쵸? 조정 보고 확인하고 또 사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제가 싸게 사나요? 아니요.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절대 싸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레고캠 바이오도 있는데, 이건 뭐 바이오 종목.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그쵸? 몇 프로 수익? 17% 수익 보고 나왔죠. 2월 달은 1% 보고 나왔는데, 근데 내가 파니까 더 올라요. 그쵸? 원래 그런 겁니다. 누구나 고가를 다 잡을 수 없어요. 누구도 고가를 다 잡을 수 없어요. 그쵸? 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사나요? 여기 사나요? 여기 사죠?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그 밑에 DI는 반도체인데, DI를 보더라도 어때요? 어저께 18%, 오늘 22%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거예요. 그쵸? 오늘은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근데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리고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신고가 구간에서 움직이는 건 지금 주도주를 하고 있다는 거고, 뭐 다른 종목을 볼까요? 코세스. 그쵸? 내용 보더라도 어때요? 2월 15일 날 11% 수익. 1월 달에 마찬가지 15% 수익.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제가 반도체를 공략한 내용이 정확하게 있죠. 21% 수익. 뭐 다른 종목들 말고 뭐 네페스 아크, 이것도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인데 보세요. 신고가, 상한가, 매도 32%. 자, 가격에 대해서만 매매를 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면 오른다는 생각을 기저에 그냥 깔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주식시장은 지옥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 드릴게요. 근데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있는 돈을 내가 가진 돈만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의 폭이 커지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다 무료로 진행하고요. 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요건 그냥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번호로요.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제 계좌 수익률을 저는 올해 1000%로 만든다. 그쵸? 참가해서 배우세요.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한미반도체 볼게요. 제가 왜 다른 종목을 보여드렸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한미반도체 보세요. 신고가 만들고 또 가요. 대단합니다. 저 오늘까지 막 7%씩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근데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한미반도체 지금 하려면 무섭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네페스아크 뭐예요? HBM이 왜 많이 들어가요? 한미반도체는 HBM인데 HBM이 어디 들어가요? AI 반도체. 그쵸? GPU가 동작하는데 HBM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서버에 들어가는 용으로 HBM을 넣고 GPU를 달아갖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러면 AI 반도체에 대한 그 서버 증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적은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근데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인데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 보잖아요. 그러면 10조예요, 10조. 근데 실적 적자예요. 이거 보면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싼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아마 가격을 이해하는데 한 단계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알테오젠 지금 10조잖아요. 10조. 그쵸? 10조 1889억이잖아요. 이게 어제자거든요. 오늘자 시가총액 보면 10조 2949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승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어요. 알테오젠이. 근데 신고가를 만든 건 9월 달이거든요. 그럼 여기부터 계속해서 봐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다 보면 주가가 비싸지잖아요. 비싸지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너무 비싸다. 실적 보니까 얘네 적자다. 적자가 아니더라도 야, 실적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저거 뭐라 그러냐. 한미반도체가 딱 그 짝이잖아요. 한미반도체 실적 어때요? 안 좋아요. 그쵸? 한미반도체 보고 그 배터리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실적도 지금 빠지는데 이게 거품이지. 기관들 이거 공매도 쳐야지 뭐 하는 거냐. 기관 공매도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올라가는 걸 사야 된다고. 근데 왜 올라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22년도 실적이 1100억이었고 23년도 실적이 340억입니다. 근데 23년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340억으로 실적이 한 70% 80%씩 빠지는데 주가 몇 배 올랐어요? 800%, 800%. 800%가 아니지. 10만 넘었으니까. 그쵸? 10만 넘었으면 1000%, 1000%.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잡으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알테오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자 보세요.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자고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여기 알테오젠을 보면 실적을 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알테오젠이 이번에 머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독점 계약을 했는데 1년에 5,700억인가가 기본으로 꽂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되는 거에서 러닝 개런티가 포함되면 1조는 그냥 꽂힙니다. 그냥 머크사에서 그냥 들어와요. 알테오젠 쪽으로. 이게 흔히 얘기하는 기술 수출 그래갖고 뭐 1.7조 규모, 2조 얼마 규모 이런 식으로 하고 돈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들어와요. 판매되는 거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그게 실적으로 잡힐 거겠죠. 그러면 그 1조를 가지고 우리가 PER을 10배를 줘볼게요. 얼마예요? 10조예요. 그럼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10조예요. 그쵸?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지금 439조 9천억. 그쵸? 이 실적 볼게요. 35조 2020년도에 21년도에 51조 영업이익. 그쵸? 그럼 400 몇 조니까 PER 10배가 안 되죠. 그 삼성전자 항상 뭐라 그래요? 만년 저평가 종목이라 그러잖아요. 그쵸? 계속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0배 PER을 받는 건 저평가다. 그리고 성장주들의 평균 PER이 30배 이상입니다. 한국 시장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제가 30배라고 잡은 건 애플의 PER이 그래요. 애플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자, 그럼 결론이 나온 거예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알테오젠 같은 거 1조씩 찍히면 곱하기 50 하면 뭐예요? PER이 50배잖아요. 그럼 얼마에 50조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5배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고평가 구간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계산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사실상 다들 놀라울 정도예요. 자꾸 막 기저효과라고 막 떠드는데 그게 기저효과 끝났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수요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 플러스해서 새로운 게 생기면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늘어요. 미친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냥.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미반도체에서 만드는 장비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하고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유일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 전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뭐 20만 원까지 보고 있으면 뭐 18만 원에 팔든 19만 원에 팔든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자. 그렇죠? 아니 반도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름만 보더라도 보세요. 사피엔 반도체. 이거 HBM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반도체 이름 달고 있으니까 상장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 매도, 27% 수익. 이딴 식으로 수익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샀어요. 쭉 빠지고 나서. 매수, 그리고 오늘 보유하고 있는데 뭐 내일 상황 보고 팔아도 수익이죠. 지금 한 6에서 7% 정도 수익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GST. 보세요. 매도 몇 프로? 21%, 7%. 아니 돈 복사가 된다니까요. 그냥.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바꿔줘야 돼요. 그럼 기준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한미반도체니까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바뀌자. 한미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준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타점,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즉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잡을지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 기간은 근데 아까 전에 다 봤잖아요. 2주 안에 무조건 털어야 돼요. 2주 안에 내가 가격을 잡는 것. 이 끝입니다. 그쵸? 아마 공부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이것도 무료 공개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 이 끝이에요. 그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자, 내용 정리 갑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무조건 가격을 먼저 봐야 된다. 왜?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니까. 자,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실적보다 가격이 빠르니까 가격을 봐야 되고 올라가는 종목은 비쌀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비싼 종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몸통만 먹자. 근데 내가 팔면 더 오를 거다. 그럼 싸게 사지 말고 비싸게 팔지 말자. 끝. 그쵸?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달 주도주 되는 거잖아요. 그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